자, 안녕하세요. 고분자 화학 시간입니다. 자, 3장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3장에서 저희 이제 고분자의 구조가 결국은 고분자의 모폴로지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 모폴로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정성, 크리스탈린하고 아모포스한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런 아모포스하거나 결정적인 크리스탈린 어떤 그런 구조들이 모폴로지가 결국은 최종 고분자로 만든 제품의 물성에도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오늘은 이제 3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G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TG. 지난 시간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정 영역에서 나타나는 고분자의 열적인 특성과 아모포스 영역에서 나타나는 열적인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고분자의 열적 특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열적 특성. 열적 특성.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4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고분자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우리 원하는 제품을 만들 때 그 고분자를 녹이죠. 녹인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용매에 녹인다, 내지는 뭐 열을 줘서 녹인다. 특히 이제 서머플라스틱, 그러니까 열을 줬을 때 마치 그 양초처럼 녹였다 굳혔다 할 수 있는 서머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가공 방법들이 열을 줘서 이렇게 녹이죠. 그랬을 때 이 열을 줄 때 몇 도 정도에서 얘를 녹일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사용하는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버틸 것이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 고분자가 갖고 있는 열적 특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열적 특성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고분자가 갖고 있는 모폴로지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폴로지하고. 그래서 모폴로지는 크게 제가 두 가지, 결정하고 무결정하고 이렇게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결정, 즉 크리스탈린 영역에서 존재하는 열적 특성을 우리가 TM이라고 보통 얘기해서 TM. 그죠? 멜팅 포인트. 즉 멜팅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를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고체의 결정 영역이 액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거의 반대 개념이 TC죠. TC. 크리스탈리제이션 템퍼러처라고 해가지고 아까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가 TM이라고 했다면, 액체가 다시 냉각을 통해서 고체가 되는 온도를 우리가 TC라고 합니다. 즉 결정이 녹아서 액체가 되고 다시 액체가 다시 결정이 만들어진 온도, 이렇게 TC하고 TM을 적용할 수 있고요. 이건 주로 결정성 고분자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결정 고분자에서는 사실 TM하고 TC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잖아요. 왜냐면 결정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면 무결정 고분자는 뭐로 정의를 하느냐? 열적의 특성을 보통 TG로 정의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TG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3장 초반에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러처, 이제 요 얘기가 나오죠.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러처다. 그러니까 즉 글라스 상태에 있는 고체가 온도를 주게 되면 녹겠죠. 녹는다는 게 이제 아까 결정 영역에서 TM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결정이 없으니까 결정이 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딱딱하게 굳어있던 고분자가 온도를 주면 말랑말랑해지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녹겠죠. 흐르겠죠. 이렇게 되는 거, 이 온도를 TG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어딘가 정의가 나오는데, 글라스한 상태에 있는 고분자가 러버리 상태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보통 해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브리트 크리스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브리트 크리스탈은 여기서 글라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고요. 크리스탈을 말은 어떤 아모포스에서는 안 쓰니까, 그러니까 글라스라고 하는, 이제 글래시라고 하죠. 글래시. 유리처럼 딱딱한 상태에 있는 고분자가 어떻게 된다? 러버리가 된다. 즉 고무처럼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온도를 우리가 TG라고 정의를 한다. 반대로 러버리한 상태에 있는 고분자가 냉각이 되면 글라시와치, 즉 유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죠. TG라고 하는 개념이. 자, 그래서 TG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고분자에 이렇게 무결정 고분자에 열을 주면, 에너지를 주면, 그 에너지를 이제 고분자가 막 흡수할 때 이 TG라고 하는 것은 말랑말랑해진 온도이기 때문에 분자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분자 전체가 다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녹아서 흐르는 거고, 그 전에 분자들이 그러니까 말랑말랑이라는 얘기는 분자들이 조금씩 작은 모션을 보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숏 레인지 모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숏 레인지 모션. 그러니까 이 숏 레인지 모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분자 체인에 있는 말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연결 부위가 이제 막 움직이면서,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로테이션 같은 걸 하면서 분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이제 그 고분자 자체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체인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말랑말랑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모포스한 고분자에 있어서 분자 체인의 말단이라든지 연결 부위의 바이브레이션이나 로테이션에 의해서 숏 레인지 모션이 일어나고, 그 숏 레인지 모션에 의해서 글라시한 고분자가 러버리한 상태가 되는 온도를 우리가 Tg라고 정의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Tg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녹는다. 물론 이제 아모포스한 부분에서도 TM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TM은 결정 영역에서 얘기하는 거죠. 결정 영역에서.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TM이라는 걸 정의를 하지만 TM을 구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Tg 이상에서 TM이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가 Tg가 열적인 고분자의 온도에서는 가장 낮은 온도가 되는 거고요. Tg보다 높은 온도가 보통 TM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TM과 TC는 같다라고 봐야겠죠.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저분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고분자에서는 사실 TM보다 TC가 작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 텐데, 그래서 고분자에서는 TG보다 TC가 조금 높고요. TC보다 TM이 높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자는 이제 이렇게 TM과 TC가 같기 때문에 사실 TG 위에 TM과 TC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고분자 같은 경우는 TC 위에 TM이 있고 TC는 그 TC보다 아래에 있는 이런 온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글라스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게 고분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결정 영역에서 나타나는 게 TMTC였고 무결정 영역에서 나타나는 게 TG라고 했는데, 실은 고분자가 100% 결정은 없어요. 따라서 세마이 크리스탈이라고 정의했죠. 앞에서 세마이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뭐가 있다는 거야? 결정 영역도 있지만 무결정 영역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아모포스한 고분자도 TG가 존재하고, 세마이 크리스탈에도 아모포스한 영역이 있으니까 일부 거기서 TG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고분자에 TG는 존재하겠죠. 어떤 고분자는 TM과 TC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고분자에 TG는 존재한다. 따라서 고분자의 열적 특성을 정의할 때 우리가 TG로 정의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자, TG는 이제 여기서 다른 말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온도를 쭉 올리면 이제 고분자의 부피가 커지겠죠. 분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부피가 커질 텐데, 그 부피가 점점점 리니어하게 커지다가 어느 순간 부피가 확 커지는 그 온도가 있어요. 요거 TG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프리볼륨이 있는데, 프리볼륨이라는 게 뭐냐면 분자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이죠. 이런 빈 공간들이 이제 점점 커진다는 얘기야. 아까 이제 제가 이 볼륨이 커진다고 했을 때 이 프리볼륨을 얘기하는 건데, 이 프리볼륨의 크기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커지는 온도, 급격하게 커지는 온도를 우리가 보통 TG로 정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프리볼륨이 커지는 이유는 아까 나서 설명했죠. 이 체인들이 이렇게 이제 로테이션이나 바이브레이션 같은 걸 하면서 분자 사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프리볼륨이 어느 순간 확 커지는 그런 온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프리볼륨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TG가 되면 이 프리볼륨이 크게 켜진다 이런 얘기고요. 같은 얘기죠. 로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TG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자, 그래서 TG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TG에 그럼 어떤 분자 구조가 결국은 TG 영향을 주느냐. 아까 이 사실 3장에서의 그 키포인트는 그러잖아요. 케미컬 스트럭처가 고분자의 화학적 구조가 뭐에 영향을 준다? 모폴로지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3장의 키워드죠. 그죠? 이 모폴로지에는 아까 이제 크리스탈린과 아모포스가 있다. 그리고 모든 고분자에서 나타나는 아모포스 영역에서의 열적 특성은 TG예요. 따라서 이 TG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케미컬 스트럭처가 TG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어떠한 화학적 구조가 TG를 높이거나 낮추느냐, 이런 걸 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분자량. 자, 분자량은 사실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체인의 길이가 길어지고 체인의 움직임이 힘들어질 거예요. 따라서 분자량이 커지면 뭐가 될까? 체인의 숫자도 체인 엔드가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프리볼륨은 줄어들 것이고, TG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분자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엔드 그룹은 줄어든다 했죠. 엔드 그룹 개수는 줄어들고, 따라서 아까 이제 TG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체인의 엔드가 막 움직이면서 프리볼륨이 커지는 건데, 엔드가 숫자가 적으니까 당연히 프리볼륨의 크기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커지는 게 작겠죠. 그래서 당연히 분자량이 커지면 TG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량이 커지면 TG가 쭉 올라간다. 무한정 커지는 건 아니고 일부 이제 이렇게 커지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레벨업가 된다. 그래서 TG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분자량과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분자량이 예를 들면 3000일 때 Tg가 40도였는데 분자량이 3만이 되면 100도씨가 된다. 10만, 30만이 되면. 그래서 같은 예를 들면 같은 고분자 P2라고 하더라도 분자량이 뭐 3000이냐 아니면 30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T가 다르다는 얘기죠. T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P 고분자를, 폴리에틸렌 고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닫고 얘기하면 어떤 용도에는 분자량이 큰 걸 써야 되고 Tg가 높아야 되니까 어떤 용도에는 분자량이 작은 걸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분자의 분자량에 따라서 다양한 같은 형태의 고분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고분자라도 분자량에 따라서 그 프로퍼티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고분자의 장점이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Tg도 달라진다는 것이 고분자를 응용할 수 있는 열적 특성이 다르니까 응용할 수 있는 용도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량이 커지면 T가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인 엔드가 분자량이 작을 때는 체인 엔드가 이렇게 많죠. 근데 분자량이 커지면 체인 엔드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보다 이쪽이 Tg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체인의 플렉서빌리티. 체인의 플렉서빌리티라는 얘기는 요 백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백본이라고 하죠. 백본 주세라고 하는데 이 백본의 플렉서빌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고분자는 이제 알리파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백본이 좀 느슨느슨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아로마틱이 들어가면 이렇게 벤젠링이 들어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리지드해지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완전히 벤젠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리지드하죠. 그러니까 리지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자 체인이 움직이기가 그만큼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당연히 분자량이 Tg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체인의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만들려면 말랑말랑한 상태를 만들려면 온도를 더 높게 올려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체인의 플렉서빌리티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Tg는 감소하게 된다. 그 다음에 스테릭 이펙트인데요. 여기 보면 요 예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요거 이제 폴리에틸렌이죠. 폴리에틸렌은 아무 이 옆으로 그룹이 없어요.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톤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프로톤이 달려 있는데 요 프로톤이 이제 이렇게 CH3로 커지는 게 보통 pp예요, pp. 그죠? 그다음 요거는 ps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CH3에서 벤젠이 되고 벤젠도 두 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작은 그룹에서 점점점 커지죠. 이걸 그냥 벌키한 그룹이라고 얘기한다. 벌키한 그룹. 그러니까 이 사이드로 붙어 있는 그룹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당연히 주세는 동일하죠. 주세는 다 동일한데 옆에 붙어 있는 사이드 그 그룹들이 점점점 커진다. 벌켜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달고 있으니까 무거운 걸 달고 있으니까 못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프리덤이 적어질 것이고 당연히 Tg는 올라간다. 그죠? 그러니까 벌키한 그룹이 많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움직이기 힘들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다리에다가 무거운 줄을 달고 움직인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겠죠. 뭐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 분자 체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높은 온도를 올려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렉서블하느냐 스티프하느냐에 따라 스티프는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Tg가 이쪽이 더 높겠죠. 그래서 Tg가 얘는 80도인데 얘는 요거는 다른 거네. 체인의 스티프니스네. 요거 80도. 요거 비교할까? 200도. 요거는 이제 더 말랑말랑한 거고. 요거 이제 80도인 것이 마이너스 80도인 것이 200도가 된다. 당연히 분자 체인의 백본이 당연히 얘가 더 스티프하니까 단단하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렇게 요렇게 아까 앞에 설명했던 거야. 요거는 이제 벌키한 서브스티언트. 여기는 프로톤만 있는데 여기는 CH3 이렇게 되면 당연히 Tg가 이렇게 올라간다. 앞에 설명했던 거죠. 마찬가지 여기보다 이렇게 더 벌키한 그룹이 붙어 있는 게 더 Tg가 커진다. 얘도 얘보다는 얘가 더 크고 얘보다는 얘가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펜던트 그룹의 플렉서빌리티. 앞에는 이제 우리가 요 백본이라고 해서 요 백본의 플렉서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요 체인들 옆에 있는 체인.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주세의 플렉서빌리티를 얘기했는데 옆으로 붙어 있는 사이드 체인의 플렉서빌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렉서빌리티가 커지면 얘가 이제 보시면 요렇게 C의 크기가 커지죠. 얘는 C가 하나인데 C가 두 개. 그러니까 요 체인의 길이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조금 더 길어지고 좀 더 길어지고 좀 더 길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Tg는 점점점 감소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체인하고 체인이 서로 이제 패킹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체인이 길이가 길면은 패킹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사이징 이펙트라고 하는데 체인이 서로 이렇게 서로 결합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Tg는 감소하게 된다.
이 플라스틱 사이즈 이펙트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PVC에서 배웠어요. PVC는 원래 이런 구분자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이 CL이 붙어 있는 구분자예요. 굉장히 다이폴에 의해서 이거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체인하고 체인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 커서 당연히 TG가 굉장히 높은 구분자예요.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우리가 플라스틱 사이즈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주면 이 체인하고 체인 사이에 플라스틱 사이즈가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면은 체인을 벌려준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유연성이 커지고 당연히 프리덤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TG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체인의 길이가 여기서는 한 3개, 뭐 4개 정도까지는 TG를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만약에 얘보다 더 길어져요. 체인의 길이가 얘보다 더 길어지고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체인의 길이가 이렇게 짧은 데서 조금씩 짧아져서 적당한 길이까지는 TG가 감소를 하는데 이 체인의 길이보다 이 정도 길이라고 한다면 원래 근데 이게 더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더 길어지는 거예요. 더 길어지게 되면 여기까지는 요 정도까지는 TG를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제 이렇게 사이드 체인의 길이가 길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이드 체인끼리 서로 엉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분자 체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체인의 길이가 굉장히 길면 얘도 길면 서로 이렇게 엉긴다는 거죠. 얘가. 그죠? 내지는 요 체인끼리 뭐가 일어나냐면 사이드 체인 크리스탈리제이션 서로 결정화가 일어나 버려. 패킹이 일어났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체인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크로싱킹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뒤에서 배울 텐데 어떤 피지컬한 물리적으로 크로싱킹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TG는 당연히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요 B하고 C를 좀 제가 잘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B는 체인의 길이가 1개에서 2개, 3개, 한 4개 정도까지 카본의 개수가 그 정도까지는 TG가 감소해요. 근데 그보다 더 커져. 5개, 6개, 7개, 8개 커지면 사이드 체인들이 서로 인탱글먼트나 아니면 크리스탈리제이션에 의해서 당연히 TG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얘기예요. 서로 체인의 길이가 이렇게 조금씩 길어지면 당연히 TG는 감소한다. 그죠?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랜치 난다. 브랜치.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는 고분자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리니어한 사이드 체인이죠. 얘는 뭐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요것이 이렇게 2개로 갈라지는 거야. 체인의 길이는 비슷한데 얘는 뭐예요? 얘는 체인의 길이가 비슷한데 3개로 갈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당연히 TG는 얘보다는 얘가 커집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벌키한 그룹들을 점점점 체인이 여기는 하나인데 여기는 2개, 3개니까 좀 당연히 벌키한 그룹들을 더 가지고 있는 앞에서 우리가 벌키한 그룹이 있을 때 TG가 올라간다 그랬잖아. 어디 있어요? 요거 두 번째 거, 요거 세 번째 거, 요거하고 굉장히 뭐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체인 옆에 붙어 있는 이런 사이드 체인이 아까 이제 PVC에서 설명했죠. PVC에서 이렇게 서로 다이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온 결합을 한다든지 어떤 2차 결합, 그러니까 이 백본에 붙어 있는 사이드로 붙어 있는 어떤 그룹들이 분자 간에 서로 이쪽에 CL이 있으면 얘는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될 테니까 이쪽 델타 플러스하고 델타 마이너스가 서로 서로 인터랙션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폴라리티가 크고 다이폴이 크면 당연히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 커지기 때문에 TG는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CL보다는 OH가 점점 TG가 올라간다. 얘도 마찬가지. 벤젠보다는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폴라리티가 이렇게 당겨오니까 당연히 폴라리티에 의해서 TG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VC가 일반적인 폴리프로필렌보다 TG가 더 높아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크로싱킹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렇게 체인하고 체인 사이를 크로싱킹 시켜버리면 이거 이제 피지컬한 크로싱킹이냐 아니면 케미컬한 크로싱킹이냐. 여기서 이제 크로싱킹 보통 케미컬한 크로싱킹을 얘기하는 거니까 케미컬하게 크로싱킹을 시켜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TG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동일한 분자량이라고 하더라도 서머 플라스틱보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서머셋이 훨씬 더 TG는 높습니다. 사실 100% 크로싱킹이 일어나버리면 TG는 없어져요. TG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 TG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크로싱킹이 일어나면 당연히 TG는 올라간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사이드에 이렇게 크리스탈리제이션이 일어나면 아까 제가 여기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요거 사이드 체인이 적당한 길이가 되면은 크리스탈리제이션이 일어난다고 했겠죠? 그래서 사이드 체인은 당연히 크리스탈리제이션이 일어나면 TG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아까
플라스틱 사이저 얘기했죠. 플라스틱 사이저 그때 얘기했죠. 이게 이제 분자 체인하고 체인 사이에 이렇게 어떤 플라스틱 사이즈가 들어가면 분자 사이를 이렇게 넓혀놓기 때문에 프리볼륨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같은 얘기예요. 체인하고 체인 사이에 이런 플라스틱 사이즈가 들어가서 체인하고 체인 사이를 벌려놓는다. 이걸 우리는 딜루언트, 희석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플라스틱 사이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라스틱 사이저 이펙트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PVC예요. PVC는 원래 파이프예요. 파이프. 되게 단단한 파이프입니다. 굉장히 강한 고분자고 딱딱한 고분자인데 여기다 플라스틱 사이즈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분자의 거리가 커지면서 프리볼륨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TG는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고무처럼 상온에서 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는 그냥 개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스테레오 케미스트리에 따라서 동일한 고분자라고 하더라도 이성질체끼리 서로 다른 TG를 가지게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이성질체는 사실 같은 물질이 아니야. 구조가 같다고 해도 실제로는 3차원적으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이에요. 당연히 TG는 다르겠죠. 그러면 어떠한 고분자가 뭐 TG가 높냐? 예를 들면 뭐 시스트랜스 아이소모가 있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그죠? 그럴 때 시스가 높냐 아니면 트랜스가 높냐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고분자마다 어떤 건 시스가 높은 것도 있고 어떤 건 트랜스가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고분자 공학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제가 설명을 뭐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요거 이제 PP라고 하는 고분자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R그룹이 CH3가 이제 PP잖아요. 뭐 때냐 아이소테틱이냐 신디오테틱이냐 아타틱이냐 이것도 이제 아이소모죠. 아이소모 우리 같은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른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TG도 서로 같지 않겠죠. 그죠? 서로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TG가 높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는 거죠. 뒤에서 그런 예를 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PMA 같은 경우는 TG가 한 높은 게 뭐예요? 신디오테틱이죠. 하지만 PS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요? 요걸 볼까? 폴리 터셔리 붙인 메틸 메타크레이트는 아르테틱이 더 TG가 높죠. 자, 이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TG가 굉장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이소테틱보다는 아타틱이나 신디오테틱이 TG가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만 하십시오. 이건 일반적인 얘기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고분자에서 아모퍼스한 고분자에서 특성을 보이는 TG에 대한 얘기예요. TG. 자, 그러면 이제 결정성이 있는 고분자, 세마이 크리스탈에 있는 결정 영역에서는 어떠한 결정 특성이 나타나느냐? 이제 TM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TM, TC를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자, 요걸 하기 전에 결정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체인이 막 랜덤하게 있으면 당연히 아모퍼스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분자를 녹여버리면 아모퍼스 할 거예요. 액체 상태에서는 요걸 이제 천천히 냉각을 시킨다. 냉각을 시키면 당연히 결정이 만들어질 텐데 모든 고분자가 결정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체인하고 체인 사이 이렇게 패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고분자가 패킹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분자는 어때요? 체인의 길이가 길고 이러기 때문에 패킹이 잘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세마이하게 결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세마이 크리스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그래서 이런 데서 TM하고 TC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리니어한 고분자가 더 결정이 잘 만들어질까? 브랜치한 고분자가 결정이 더 만들어질까? 당연히 체인의 패킹에서 리니어한 것이 유리하겠죠. 당연히 리니어한 것이 당연히 결정이 더 잘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LDP하고 HDP하고 HDP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생겼죠. 고분자가 LDP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체인을 갖고 있잖아. 사이드 체인을 브랜치 갖고 있다 그랬잖아. 브랜치.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LDP가 더 브랜치가 있으니까 당연히 결정을 못 만들어요. 얘는 결정을 잘 만들고요. 그래서 HDP가 결정을 가지기 때문에 강도도 높고 당연히 TG도 높고 그 다음에 뭐였죠? 그 물성도 좋아지고 열적 특성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불투명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결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크리스탈리니티 결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고분자에서는 중요한데 세마이 크리스탈린 고분자에서는 결정성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리니티의 결정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결정성은 일단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온도를 높이 올려서 액체를 만든 다음에 아모퍼스한 액체를 만든 다음에 얘를 천천히 냉각시켜주면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천천히라는 말 썼어요.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분자 체인이 막 이렇게 이제 녹은 상태에서 얘를 냉각을 빨리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체인이 서로 이렇게 패킹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딱 굳어버리는 거죠.
근데 시간을 천천히 두고 냉각을 시키면 체인들이 서로 이렇게 막 서로 쌓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천히 냉각이라는 말이 여기서 보면 아닐링이란 말이에요. 아닐링. 이게 아닐링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아닐링의 의미는 금속하는 사람들이 금속을 온도를 높이 올린 다음에 그거를 어떤 일정한 온도에서 유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온도를 천천히 떨어뜨리는 것을 아닐링이라고 그래요. 아닐링. 그렇게 하면 금속의 특성이 이제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고분자에서 아닐링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를 올린 다음에 냉각을 시킬 때 천천히 냉각시키는 걸 보통 우리가 아닐링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 결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결정이. 그래서 보통 이제 요 TM하고 TG 사이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놓고 천천히 온도를 놔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더 온도를 더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 TM 이상 올린 다음에 얘를 조금 내려가지고 천천히 내린 다음에 어떤 일정한 온도에서 계속 놔두는 경우도 아닐링이라고 하고 아니면 이 내리는 온도 자체를 천천히 내리는 것도 아닐링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이는 거죠. 어쨌든 이 아닐링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냉각을 시킨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아닐링과 대비되는 의미로서 우리가 퀸칭이라고 말합니다. 퀸칭 ing 퀸칭 CHEN 이렇게 퀸칭이라고 말씀. 이거는 급하게 냉각시킨다. 급하게 냉각. 온도를 확 맞춰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정이 만들어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동일한 구분자라고 하더라도 아닐링을 시키냐 퀸칭을 시키냐에 따라서 결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안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분자한테 결정성을 부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온도를 올려서 아닐링을 시키는 방법이다. 첫 번째. 그리고 당연히 온도를 용매에 녹인 다음에 용매를 증발시키는 거. 얘는 이제 열을 줘서 녹이는 거고요. 얘는 열을 줘서 녹이는 거고 얘는 용매에 녹인 다음에 그 용매를 천천히 마찬가지로 이베퍼레이션 시키는 방법이 두 번째. 그죠? 첫 번째 방법하고 사실 쿨링이라고 하는 것과 히팅 같은 얘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분자 체인이 이렇게 있을 때 한 방향으로 쭉 잡아당겨주는 거죠. 이거 앞에서 배웠죠? 쭉 잡아당기면 체인들이 쭉 펴지면서 이 서로 결정이 만들어지죠. 이걸 이제 스트레칭에 의해서 잡아당김에 의해서 체인들이 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섬유야, 섬유. 고분자를 녹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쭉쭉 잡아당기면서 우리가 실을 만들면 고분자가 결정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단단한 그런 실이 되죠. 그죠? 드로잉이라는 드로잉. 다른 말로는 스피닝이라고 돼요. 스피닝. 우리 방사. 그러니까 실을 뽑는 걸 스피닝이라고 하는데 고분자를 녹인 다음에 쭉쭉 한 방향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탈리제이션이 일어나면서 강도가 굉장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실의 강도는 굉장히 높죠. 이 당기는 방향으로 실의 길이 방향으로 굉장히 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TG 이상에서 이제 보통 드로잉을 한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온도를 올려서 아닐링을 시킨다. 용매에 녹인 다음에 천천히 이베퍼레이션 시킨다. 세 번째로 스트레칭한다. 잡아다닌다. 이렇게 세 가지가 결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자, 결정이 만들어지려면 체인에 패킹이 일어나야 되고요. 패킹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결정화가 일어나느냐를 이제 사람들이 어떤 모델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모델이 프린지 마이셀 모델이다. 참고만 하세요. 이건 고분자 공학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이렇게 체인들이 일정한 방향, 어떤 요인 때문에 이건 이제 분자 간의 인터랙션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요인에 의해서 분자 체인의 일부가 이렇게 서로 패킹이 되는 걸 우리가 프린지드 마이셀 모델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체인이 접히는 거죠. 체인이 길게 있는데 이 체인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접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접힌 부분, 이런 부분이 뭐가 돼요? 결정이 되고 이렇게 접히지 않은 부분은 뭐가 돼? 무결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세마이 크리스탈이 된다. 그래서 결정 영역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같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다른 어떤 플로리라는 사람이 이제 스위칭 보드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뭐 이 폴디드 체인 라멜라 모델이라고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거죠. 이제 이렇게 체인이 접혀가지고 마치 스위치보드처럼, 스위치보드라는 게 우리 그 컴퓨터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 보통 메인 보드 같은 거 꽂아 있잖아요. 옆으로 쭉 길게 꽂는 거, 그런 것들을 스위치보드라고 하는데 뭐 이런 형태로 쭉 체인들이 패킹이 된다. 뭐 그러면은 당연히 결정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결정이 잘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체인들이 잘 서로 인터랙션하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모델들에 의해서 모델처럼 체인들이 결정이 만들어지면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고분자는 체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사실 결정을 만들기가 어렵다 싶다. 크리스탈리제이션이 굉장히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고분자는. 그죠? 근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아모포스한 게 고분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고분자를 결정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강도를 올린다든지 어떤 열적인 특성을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분자는 결정화를 일부러 유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정화를 유도할 때 우리가 어떤 뉴클레이션 결정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시작점이 있어야 되죠. 체인이 이렇게 서로 패킹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발생과 뭐랄까 근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호모지니어스하게 체인들이 잘 패킹이 될 수 있는 조건이면 당연히 체인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패킹이 돼가지고 결정이 만들어지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고분자는 태생이 아모포스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분자 안에다가 일부러 결정을 만들 수 있는 뭔가를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인피니티 같은 걸 넣어주는 거죠. 넣어줘버리면 그 인피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이 쫙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우리가 헤테로지니어스 뉴클레이션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분자는 실제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결정을 유도해서 그 제품의 어떤 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러 뉴클리에이션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결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결정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고분자 공학시간에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스킵하고 이건 넘어가고 결정이 이렇게 이제 실제로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이 결정이죠. 이런 결정이 눈에 보이죠. 이걸 우리가 스페로라이트라고 한다. 스페로라이트.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그런 요거 이제 사실 평광현미경 같은 거로 평광현미경 같은 걸 보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 이렇게 이제 결정들이 성장이 되면서 스페로라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스페로라이트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체인들이 쫙 쌓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페로라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고분자 안에서 막 생기면서 결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눈송이도 이렇게 보면 눈송이 어떤 일정한 결정 모양이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죠.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이 안에가 이렇게 결정이 만들어져 있는 체인이 패킹에 의해서 결정이 만들어지는 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TG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도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 결정이라고 하는 크리스탈린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있겠네요. 자, 그러기 전에 요 전에 결정이 되면은 결정화가 일어나면 어떠한 특성들이 바뀌느냐 고분자에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일단 고분자가 메카니컬 퍼포먼스가 되게 좋아져요. 딱딱해진다는 얘기죠. 강해진다. 그 다음에 스티프해진다. 스티프해진다는 얘기는 딱딱하다는 얘기야. 앞에서 우리가 터프란 말도 배웠나? 터프하다, 스티프하다 요거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스티프니스는 우리가 그 무기물 같은 거, 세라믹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유리 생각하면 되죠. 딱딱하죠. 딱딱한데 잘 깨지죠. 터프는 뭐예요? 터프는 금속이요, 금속. 딱딱한데 약간 딱딱하면서 약간 뭐랄까 소프트함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 이제 유리처럼 잘 깨지는 단단함을 스티프라고 하고요. 금속처럼 이렇게 잘 깨지지 않는 단단함을 터프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결정이 만들어지면 이게 스티프니스가 일어납니다. 터프니스는 감소하게 되고요. 스티프니스는 증가하게 돼요. 어쨌든 고분자가 결정이 만들어지면 단단해진다. 메카니컬 프로퍼티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이것은 분자 간의 체인의 거리가 줄어들고 당연히 세컨더리 포스가 클 때 그렇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불투명해진다. 왜 그럴까요? 불투명해지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스페로라이트가 뭐를 어떻게 빛을 산란시킨단 말이야. 산란. 빛을 산란시키니까 당연히 불투명해지겠죠. 그 다음에 밀도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용매에 대한 저항도 커집니다. 결정성이 크면 잘 안 녹죠. 그 결정을 그러니까 결국 결정이라는 게 분자 체인이 이렇게 서로 패킹이 돼서 만들어지는 결정이니까 녹는다는 얘기는 이런 분자 체인들이 서로서 다 분리가 되잖아. 근데 결정이 있으면 그걸 분리시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당연히 솔벤트 레지스턴스, 용매에 대한 어떤 저항성이 커진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분자에서 결정성이 큰 것보다 하이 덴시티 HDP다. 얘기 앞에서 했고, 자 같은 얘기입니다. 강도가 올라간다. 스티프니스는 증가한다. 터프니스는 감소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투명도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불투명해진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용해도 화학적인 케미컬 레지스턴스가 커진다 했으니까 잘 안 녹는다는 얘기죠. 솔비티가 감소하게 되고 당연히 배리어 프로퍼티는 커진다. 배리어 프로퍼티는 이제 결정이 외부에서 어떤 뭐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차단을 하는 거지.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가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뭐 음료수 중에 탄산음료 있죠.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이 그 바깥으로 이제 탄산 같은 게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이제 배리어 프로퍼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결정성 고분자 같은 걸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고분자를 가지고 결정성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이런 사람들이 활용을 합니다. 자,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보통 TM하고 TC에 가까이서 앞에서 TG보다는 TC가 크다, TM보다는 TC보다는 TM이 더 크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 분자는 TM과 TC가 같죠. 이렇게 올라간 만큼 그대로 다시 또 그 같은 온도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고분자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는 이렇게 TM이 나타났다가 내려갈 때는 더 낮은 온도에서 TC가 일어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TC가 TM보다 작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TC라고 하는 건 뭐야? 결정이 서로 이렇게 체인들이 서로 패킹이 돼야 되는데 패킹되기 어렵단 말이야. 고분자는. 그래서 더 낮은 온도에서 패킹이 일어나기 때문에 TC가 낮게 됩니다. 자, 앞에서 이제 제가 아까 여기 설명하셨던 거야. 요거 TG에 미치는 우리가 팩터에 대해서 배웠죠. 앞에서. 그죠? 뭐 체인의 그 백본의 뭐 플렉서빌리티, 그다음에 사이드 체인에 뭐가 붙어 있느냐, 사이드 체인이 더 크냐 작냐, 그다음에 이제 뭐 사이드 체인의 길이 이거 쭉 설명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결정 고분자에서는 T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TM은 어떠냐? TG와 동일한 팩터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넘어갈게. 왜 앞으로 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뒤로 가야 되는데. 자, 요거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체인의 플렉서빌리티, 백본의 플렉서빌리티가 얘는 유연하고 얘는 되게 딱딱하죠. 그럼 어떤 게 TG가 높았어요? 밑에 게 TG가 높았죠. TG가 얘가 높았어요. 그죠? 그러면 TG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TM도 얘보다 높아진다. 이 얘기야. 그죠? 당연한 거겠죠. TG가 올라가면 그래서 TM도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M하고 TC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뒤에서 설명할 텐데 TM하고 TC는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뭐 그런 TM하고 TG하고 TM은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앞에서 말했던 TG에 대한 효과, 대한 팩터들 있죠. 팩터들이 그대로 뭐로 간다? TM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워요. 다 같은 얘기가 쭉 써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분당 안에 이렇게 서로 이제 결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당연히 TM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 같은 얘기가 한번 써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아까 얘기했죠. 체인의 플렉서빌리티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딜루언트, 아까 말했던 플라스틱 사이저, 그죠? 플라스틱 사이저. 요것이 들어가면 당연히 TG도 감소했죠. 그러면 TM 어떻게 될까요? TM도 감소하겠죠. 같은 얘기입니다. 분자량이 크면 당연히 TG도 올라갔죠. 그럼 TM도 올라간다. 뭐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TG와 TM은 이런 관계가 있다. TG가 올라가면 TM도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TM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TG가 된다. 러프하게는. 그러니까 TG가 100도다. 그럼 TM이 100도다 그러면 50도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200도면 TG가 200도면 한 300도 해서 400도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자, 나머지는 쭉 스킵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6절까지 3-6절까지 내용은 여러분들 좀 중요하니까, 특히 이제 TG 나오는 부분, 아까 TG 나오는 부분이 몇 절이었죠? 3-4절인가요? 네, 3-4절인가요? 거기부터 3-5절, 6절까지는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 위주로 제가 했던 그 내용 위주로 조금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좀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3.7절부터 나머지 뒷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고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7절은 LC라고 하는 거예요. LC. 우리 LC 하면 뭐가 태어나죠? LCD 기억나죠? LCD.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뭐 거의 한 전체적으로 한 80% 90% 차지하고 있는 게 LCD입니다. 여기서 이제 LC라고 하는 것은 리퀴드 크리스탈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분자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걸 우리가 LC라고 해요. LC. 일반적으로 저분자에서는 LC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분자 LC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열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이래서 사실 고분자에도 LC가 있는지를 살펴본 거죠. 폴리머에도 LC가 있느냐. 고분자 중에 굉장히 체인이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는 그런 고분자들, 예를 들면 이렇게 체인이 되게 리지드한 고분자로 돼 있으면 이것은 LC의 특성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고분자가 저분자보다는 LC를 갖다가 우리가 고분자 LC를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뭐 한 50년 전, 60년 전부터 이거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분자 LC는 거의 연구로서는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재밌어 하지만 실제로 그걸 실용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저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액정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에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분자를 가지고 액정 디스플레이를 만들려고 사람들이 시도를 많이 했는데 실은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어요. 삼성 같은 데서도 고분자 액정을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다 접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문적으로는 고분자 LC가 재미있고 다양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데 실은 그렇게 응용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개념 정도만 고분자 LC가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크로싱킹.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어요, 그죠? 크로싱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1장에서 배웠죠. 이렇게 고분자 체인에 이렇게 팔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팔끼리 이렇게 다 잘라붙으면 이게 이제 크로싱킹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케미컬, 화학적인 크로싱킹이다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크로싱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체인이 있을 때 그런 화학 결합에 의해서 체인이 서로 결합하는 걸 우리가 케미컬 크로싱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서머셋이 만들어진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이런 크로싱킹을 시킨 거는 우리가 천연구미에서 설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가황 배웠죠. 가황 공정, 타이어 만드는 데서 가황 쓴다. 그래서 벌커나이제이션, 구디어라는 미국에 있는 타이어 회사가 처음으로 개발한 거야. 타이어에다가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천연섬유를 집어넣을 때 천연섬유를 가황을 통해 가지고 크로싱킹 시킨 거 갖다가 일부 몇 프로 정도 첨가하면 타이어의 특성이 되게 좋아지더라.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지금도 사실 타이어에는 이런 천연섬유가 가황이 돼 가지고 나오죠. 자, 그런데 이런 케미컬 크로싱킹, 그리고 큐어링이라고도 해요. 큐어링, 뭐 경화라는 말을 쓰는데 되게 화학적으로 크로싱킹 시키는 게 되게 단단하고 녹지 않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죠. 뭐 접착제라든지 뭐 페인트라든지 뭐 이런데, 그다음에 아까 말한 타이어 같은데 많이 활용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크로싱킹 네스트를 계산한다든지 뭐 그러면 얼마만큼 어떻게 크로싱킹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가 좀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장에서 조금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이제 크로싱킹 네스트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크로싱킹 네스트는 결국은 전체 분자량에서 이제 크로싱킹 된 분자량, 그런 것들의 비율이다. 당연히 크로싱킹 네스트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어떻게 된다? 당연히 더 특성은 좋아지겠죠. 하지만 이제 가공성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케미컬 크로싱킹을 한번 딱 굳혀버리면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서머셋 앞에서 얘기할 때 서머셋 얘기할 때 이거 뭐에 비유했어요? 계란이라고 했죠. 계란에 비교했어요. 계란은 뭐예요? 한번 물처럼 흐르는데 그걸 갖다가 딱 굳혀버리면, 딱딱이 굳어버리면, 계란 프라이를 해버리면, 또는 계란을 이렇게 쪄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변형이 안 되죠. 이거 서머셋이라고 했어요. 이거서 케미컬 크로싱크는 사용하기에는 좋아요. 물성도 좋고 열에 강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한번 쓰고 우리 재활용도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크로싱킹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서머플라스틱처럼 녹였다 다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케미컬 크로싱킹이 아닌 피지컬 크로싱킹을 고민해보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크로싱킹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성은 좋겠죠. 하지만 얘를 온도를 높이면 크로싱킹이 일어나고 낮추면 크로싱킹이 일어나고, 반대로 온도를 올리면 녹아버리는 거죠. 서머플라스틱처럼. 그러니까 즉 서머셋의 특성을 보이지만 실은 서머셋이 아니고 뭐예요? 서머플라스틱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중간 정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피지컬 크로싱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간단해요. 앞에서 배웠죠. 우리가 체인하고 체인 사이의 인터랙션, 우리가
코발런트 본드 말고 우리가 이 체인하고 체인 사이에 인터랙션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반데르발스, 그다음에 뭐 다이폴, H 본딩, 그다음에 뭐 이온 본딩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그 중에 이제 결합이 강한 거, 이온 본딩이라든지 아니면 H 본딩 같은 것들을 시켜버리는 거야. 체인하고 체인 사이에다가. 그럼 뭐가 될까요? 체인하고 체인 사이가 이렇게 이런 결합에 의해서 H 본딩이나 이오닉 본딩 같은 게 의해서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마치 크로스링킹처럼 우리가 코발런트 본드처럼 되게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면 장점이 뭐예요? 이거 온도 올려버리면 끊어져 버리죠. 이것도 끊어져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H 본딩을 한다든지 이오닉 본딩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피지컬 크로스링킹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온도를 올리거나 그러면 끊어지니까 이걸 피지컬 크로스링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코발런트 본드 중에 리버시블한 크로스링 코발런트 본드를 쓰면은 이렇게 당연히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결정을 주는 거야.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야. 체인하고 체인 사이가 서로 결정을 만들게 되면 이 체인하고 빨간색 체인하고 파란색 체인이 서로 어떻게 될 거야?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얘는 온도를 주면 녹아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코폴리머라는 게 있어요. 블랙 코폴리머는 이렇게 리지드한 부분과 단단한 부분과 그다음에 소프트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소프트한 부분이 있으면 리지드한 부분끼리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일종의 뭐 결정성이라고 봐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체인하고 체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피지컬 크로스링킹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 피지컬 크로스링킹을 시키는 방법은 뭐 가장 많이 쓰는 방법 H 본딩이나 이오닉 본딩 내지는 결정성 내지는 블랙 코폴리머 같은 것들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블랙 코폴리머 중에 이제 이런 엔드 블락을 뭘 쓰고 가운데 있는 소프트한 블락을 어떤 거 썼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피지컬 크로스링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고분자를 개발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만들어진 고분자를 우리가 서머 플라스틱 일러스토머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피지컬 크로스링킹을 가지고 있는 폴리머 또는 플라스틱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서머 플라스틱 일러스토머라고 부른다. 무슨 말 알겠죠? 앞서 설명했던 것들 이런 것들 이오닉 본딩이든 H 본딩이든 뭐 크리스탈이든 블랙 코폴리머든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피지컬 크로스링킹을 줘서 그 고분자 가지고 있는 특성은 되게 좋고 물성은 좋고 그렇지만 다시 온도를 올리면 다시 녹일 수 있는, 즉 마치 케미칼 크로스링킹과 같은 서머셋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또는 온도를 줘서 녹일 수 있는 서머 플라스틱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서머 플라스틱 일러스토머다. 사실 원래 일러스토머는 뭐예요? 케미칼 크로스링킹을 시킬 수 있는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일러스토머라는 개념 자체가 크로스링킹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서머 플라스틱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녹였다 굳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머 플라스틱 일러스토머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서머 플라스틱 일러스토머 요즘 많이 쓰이고 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폴리머 블렌드 이거 앞에서 한번 설명했어요. 제가 코폴리머 설명할 때 기억납니까? 1장에서 코폴리머는 두 개의 모노머를 서로 코발런트 본드에 의해서 연결시켜, 두 개 이상의 모노머를 코발런트 본드로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두 개 이상의 고분자를 만드는 거. 그 한 고분자 안에 그러면 두 개의 장점을 취한다는 거죠. A라는 고분자와 B라는 고분자가 서로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양쪽의 장점을 다 하기 위해서 모노머 단계에서 A 고분자를 만들 수 있는 모노머와 B라는 고분자를 만들어서 모노머 단계에서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시켜버려서 만드는 게 코폴리머예요. 자, 그러면 블렌드는 뭐라 했죠? A라는 고분자를 만들고 B라는 고분자를 만들어서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한 그냥 피지컬하게 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얼로이란 말을 쓴다라고 제가 앞에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분자는 두 개의 고분자를 만들어서 메카니컬하게 섞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블렌드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물성도 안 좋고 잘 안 섞이겠죠, 고분자들이. 그죠?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면 잘 안 섞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잘 섞게 하기 위해서 메카니코 케미컬 그다음에 뭐 이런 방법들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섞는 게 블렌드인데 여기다 뭘 집어넣어? 화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폴리머 블렌드도 이제 어떤 케미컬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섞기도 한다. 여기 뭐 케미컬 블렌드 같은 말이 나오죠. 이건 이제 IPN, 뭐 세마이 IPN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피지컬하게 단순하게 섞는 블렌드보다는
좀 더 잘 섞게 하기 위해서 케미컬한 블렌드를 많이 쓴다. 그게 이제 IPN 뭐 이런 개념인데 요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고분자 두 개를 이렇게 있으면 그냥 A라는 고분자와 B라는 고분자, 점점으로 된 고분자를 B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섞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물리적인 블렌드죠.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면 A라는 고분자, 여기서 빨간색 고분자를 먼저 이렇게 깔아요. 그 안에다가 모노몰을 집어넣어. 근데 모노몰을 중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야? 그 원래 있던 빨간색 그 고분자 사이사이에서 중합이 가면서 이렇게 서로 엉켜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러면 이건 IPN이래. IPN 여기 써 있어요. 인터페너트레이트 폴리머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훨씬 더 잘 섞이고 강도가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세마이 IPN도 있고 뭐 씬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PN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써서 케미컬하게 좀 결합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블렌드를 하다 보면 잘 안 섞인단 말이야. A라는 고분자를 만들고 B라는 고분자를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섞는 거니까 잘 안 섞이죠. 물론 당연히 케미컬하게 섞는 것도 있으니까 뭐 최근에는 그런 것도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원래 블렌드의 의미가 서로 A하고 B를 섞는 거란 물리적으로 섞는 거란 말이에요. 안 섞인단 말이죠. 이걸 안 섞이는 상태를 우리가 인미시블하다라고 해요. 인미시블. 안 섞이는 걸. 잘 섞이는 걸 우리가 미시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잘 안 섞이니까 어떻게 할까? 잘 섞이게 해주겠죠. 잘 섞이게 해주는 걸 우리가 이제 보통 미시블한 고분자를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미시블한 고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넣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피셜 에이전트. 우리가 기름하고 물을 섞으면 안 섞이죠. 근데 중간에다 뭘 넣어주면 돼요? 우리가 기름하고도 친한 부분, 그 다음에 물하고도 친한 부분이 있는 뭘 집어넣어줘? 여기다 서펙턴트를 넣어주죠. 기억납니까? 이게 비누의 원리잖아, 서펙턴트. 그러면 서펙턴트는 이렇게 기름하고 친한 부분, 물하고 친한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중간에 들어가서 서로 섞이게 해주죠. 같은 얘기예요. 폴리머 A하고 폴리머 B를 섞는데 안 섞이니까 이 가운데다가 A하고 친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과 B라는 걸 친한 부분을 갖고 있는 거를 만들어 중간에 넣어주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 계면 계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은 이걸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인미시블한 고분자가 잘 섞이게 되겠죠. 미시블한 고분자가 되겠죠. 미시블한 고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게 이제 고분자 공학 시간에 블렌드라고 하는 폴리머 블렌드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여기까지네요. 자, 그래서 인터피셜 에이전트 요거 얘기했었고, 요거하고 여기 이제 컴패티빌라이저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컴패티빌라이저. 그러니까 인터피셜 에이전트, 컴패티빌라이저. 그러니까 서로 계면에서 서로 컴패티블하게 만든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컴패티빌라이저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 요거 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자, 3장에 대한 얘기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3장은 좀 뭐 상당히 120페이지, 130페이지, 120페이지 넘으니까 상당히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실 것들은 이제 TM, TG 같은 것들, 그다음에 TG나 TM에 미치는 인자 같은 것들, 뭐 이런 개념,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그 다른 개념들 있죠. 우리가 현장에서 잘 배웠던 뭐 모폴로지라고 하는 개념, 결정 고분자, 그다음에 뭐 아모퍼스한 고분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개념 위주로 좀 3장은 얘기를 하시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도 뭐 꽤 되고 쭉 읽어보면, 그 다음에 지금 파워포인트 양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설명했던 부분,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중요한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장 얘기를 좀 할 건데, 4장도 지난번에 제가 3장 설명할 때 초반에 그 얘기 했었죠. 결국은 고분자 공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4장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